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Q&A로 묶어서 오늘 또 정리해 드릴게요. EDD 데비카드가 서스펜드 됐다고 다시 리액티베이트 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을 받고 계시는데 그게 다 사기 메시지예요. EDD에서는 절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그런 경고문이 올라와서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랜트 받는 분들 EDD에 수입 보고 하는지 그거 계속 물어보셔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걸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게 너무 힘드셔갖고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수당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 굳이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 많으시죠?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기타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를 더 해봤습니다. EDD에서 사기 메시지에 대한 경고문이 나왔어요. EDD에서는 절대로 데비카드를 리액티베이션 하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스캠이니까 절대로 누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EDD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절대로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EDD 외에 다른 곳에서 전화를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EDD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생년월일, 소셜번호, 뭐 기타 사진을 보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EDD는 이런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텍스트 메시지들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기예요. 이 처음에 지금 타이틀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리페드 카드 홀더한테 주는 무슨 메시지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EDD 데뷔 카드가 서스펜드 됐다고 이거 다시 리액티베이트 하라고 그러면서 링크가 와요. 이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름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요 100% 사기예요. 이걸 눌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눌러버리면은 여러분들 전화기에요 해킹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모빌로 뱅킹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시면은요 블락을 시키고 절대로 그 링크를 호기심에 눌러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요즘 지금 사기꾼들이요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SBA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혹은 EDD 인터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모르는 번호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기꾼들이요 이제는요 언론으로 오지 않고요 뭔가 번호가 찍혀서 와요. 그래서 받아보면은 마치 자기들이 뭐 이런 은행이라든지 EDD라든지 SBA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기타 뭐 아마존에서 뭐 전화한 것 같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신이 지금 뭐 얼마 트랜잭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워닝 경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꾼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사기성 전화에 대한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려 볼게요. 이 질문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수당 받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심플하게 Certify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Certify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3주 이상 지나면은 4주째 될 때 여러분들 케이스가 자동으로 클로즈가 돼요. 혹여라도 4주 후에 다시 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리오픈 클레임을 하시거나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EDD에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6번 질문에 수입이 있다라고 해서 yes라고 해서 수입 보고를 하면서 옵션을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한 것도 없고 수입도 없을 때는 그 질문 옵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플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확실하게 제가 수당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고민하실 거 없다 그랬어요. 설티파이 안 하는데 어떻게 수당이 나오겠습니까?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설티파이만 중지하시면 돼요. 단 매주 여러분들이 인박스에
혹시라도 추가 요청 서류나 뭐 다른 정보들이 요구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실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수당도 전부 반납하라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서류를 업로드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티파이를 하지 않더라도 인박스는 매주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랜트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 동영상 안 보시고 계속 이거 최근에 물어보시거든요. EDD 수입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그랜트뿐만이 아니고 융자를 받았던 PPP를 받았던 EI를 받았던 이 자금 자체를 여러분의 급여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돼요.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펀드를 급여가 아닌 경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페이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랜트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내 수입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랜트는 비즈니스를 위한 거고 실업수당은 본인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펀드를 여러분 개인한테 급여로 썼을 때는 수입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수입으로 받지 않고 비즈니스 경비로 다 사용하셨다. 이거를 수입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정리해드려요. 그랜트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페이롤로 사용하실 때는 페이롤로 사용하신 그 포션만큼 수입으로 보고하시지만 페이롤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다. 그러면 수입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입 보고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페이롤로 사용하는 포션을 100% 보고하셔야 돼요. 가령 PPP는 60% 이상 페이롤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PPP를 받았어요. 그럼 6,000불 이상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000불을 급여로 사용했다면 그 6,000불을 몇 주에 나눠서 급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100% 보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걸 갖다 공제할 금액을 빼서 계산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입력을 하시면 EDD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할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잘 이해됐죠? 100% 수입을 보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 25%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캘리포니아가 너무 살기 힘드시니까 다른 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럴 때도 구직을 해야 되는지, 그럼 구직을 하면은 어느 주에 해야 되는지, 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직장이 있어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찾아봐도 되죠. 하지만 대부분은 살기 힘들어서 가셨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거주를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타주, 뭐 텍사스로 가셨으면 텍사스, 뉴저지로 가셨으면 뉴저지 이런 식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구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만 입력하시면 돼요.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이 돼서 수당을 받고 계셨고 타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타주에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보고도 수당을 받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만 수입이 없다면 보고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수당은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하기 전까지 계속 처음에 승인받았던 주정부 캘리포니아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은 어느 특정 도시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좋은 잡이 있으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이 뭐 뉴욕에 좋은 잡이 있으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국 전 지역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이 나면은 구직 정보를 보고 어디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뭐 어디에 내라 이런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사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뭐 뉴욕 이런 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텍사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럼 텍사스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수당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 수당이 100불 미만이면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못 받나요? 이거요.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100불 이하일 경우에는 연방정부 300불 못 받는 규정은 작년에 6주 동안에 LWA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급해줬던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타 지금 지급받는 거 있죠. 300불씩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어서 수입 보고 한 후에 나머지 차액을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 1불 이상만 받을 수 있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은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부에서는 이 돈이 지금 계속 밀리면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 문제지 이거를 지급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이 정리가 되면은 한꺼번에 몇 주가 소급돼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나온다고 이거 돈을 못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00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할 때 아메리카스 잡센터나 칼잡을 통하지 않고 직업 소개서 같은데 사설기관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묻거든요.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소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하시는 거는 다 정보만 있으면 가능해요. 영어가 안 되는 분이 아메리카스 잡센터나 아니면 칼잡을 통해서 구직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이어를 해주겠어요? 그러면 한국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자리 있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간병인 하시는 분들은 개인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레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엘더리 케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계셔요. 그럼 그 할머니한테 혹시 간병인 필요하신지 연락을 취했다. 그러면 그 할머니 이름과 전화번호 그런 정보만 있어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했다면 어느 소스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거짓으로 하시는 건 안 되지만. EDD에서 랜덤리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낸 곳에 실제로 이력서를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파서 지금 해외로 나가야 되는 분들 있죠. 특히 한국 방문하는 분들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한국 가 계시는 동안에 수당 받으시면 문제가 커져요. 이거 분명히 출입국 기록 EDD 노동부에 쉐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100% 발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가시는 분들이요. 지금 노동부에서 굉장히 왓츠아웃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일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바이어하고 미팅을 잡는다든지 하는 커뮤니케이션 한 기록이 있잖아요. 보통 이메일로 많이 하죠. 그런 기록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혹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잡 인터뷰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더 좋은 오퍼가 있어서 인터뷰 가셨다. 그러면 인터뷰 가시기 위해서 언제 무슨 일 때문에 간다라는 걸 주고받은 기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제출하라 그러면요.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혹여라도 뭐 장례 문제 때문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 퓨네럴이라는 그 옵션이 있거든요. 그 문제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규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는 수당을 지급을 해줘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이라 3주까지 또 지급해주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 위독하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때문에 가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옵션 중에 비짓하는 거 거기에 피네럴 마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부 퍼셜리 지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한국 방문하실 때 설티파이 어떻게 하시고 답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제가 이전에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었어요. 그 동영상 제가 여기 동영상 밑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 리프트나 우버 드라이버로 일하시던 분들이 2020년도 3월부터 팬데믹 실업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 구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거든요.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돼요. POA를 받는 분들도요.
지금 이렇게 우버나 리프트 같이 본인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1099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보고할 뿐이지만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은요, 일반 직장을 구직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에센셜 비즈니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셧다운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예요. 물론 비즈니스 자체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오프 됐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버나 리프트는 여러분들을 레이오프 하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만둔 거지. 그래서 EDD에서 이런 사례들을요, 인터뷰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 예측이 들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부터는 구직을 꼭 하셔야 되고, 되도록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냥 조금만 일해서 수당 받을 수 있게 맞춰라.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런 편법 쓰는 거요. EDD는요, 20년이 넘는 동안에 모든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들을 속이는지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타깃으로 걸리면은요, 기존에 받았던 수당까지 전부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더 손해보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버 일을 풀타임으로 하실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구직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 꼭 입력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직장 다니시다가 레이오프 돼가지고 EDD 수당을 UI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구직하기도 힘들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비즈니스를 이제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POA를 받는 분들과 동일하게 자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구직으로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DD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멀리 보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시스템 포털이 열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요. 그냥 계속 제 채널 구독하시면 돼요. PPP를 받아서 페이롤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입 보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아세요. 그런데 고민이 24주 커버드 피리오드로 사용하실 분들이 PPP를 페이롤 보고 할 때 베네핏 이어가 지금 9월 4일 엔딩 위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주를 계산해 보니까 그 기간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는지 PPP로 페이롤 지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PPP로 지급하는 페이롤을 EDD의 수입으로 반드시 보고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EDD가 여러분들한테 PPP를 몇 주를 사용해서 수입 보고하라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소리티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SBA 규정에 맞춰서 PPP를 사용하시고요. 그 기간이 수당을 받는 기간일 경우에 수입으로 보고하시는 거지. 이거를 뭐 EDD가 수입 끝날 때까지 PPP 받은 거를 거기에 맞춰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믹스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PPP는 PPP 규정에 맞춰서 사용하시고 그 기간이 수당을 받는 그 주와 오버랩이 되면은 그때 수입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도 5월 22일 엔딩 위크 그 수당 받는 주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하면은 9월 4일 엔딩으로 따졌을 때 총 16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은 거죠. PPP를 받았을 때 오른쪽에 8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10주나 혹은 20주나 24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PP는 8주에서 24주 사이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위크를 선택하실 수 있어서 제가 4가지 주만 이렇게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령 6,000불의 페이롤을 써야 되는 분들이 8주로 소진할 경우에는 주급으로 750불씩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주 같은 경우는 600불, 20주 같은 경우는 300불, 24주 같은 경우는 250불이 되는 거죠. 8주, 10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베네핏
기간 9월 4일 이전이니까 이거는 뭐 복잡할 게 없죠. 그런데 20주나 24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9월 4일 엔딩 위크를 지나서도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주나 24주로 쓰시는 분들은요, 지금 엔딩 위크 9월 4일 16주 차까지만 수입 보고 하시고, 그 뒤에 수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나머지 있죠? 300불, 250불 이렇게 쭉, 뭐 20주, 24주, 그냥 PPP로 급여 쭉 받으시면 돼요. 이건 EDD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표를 멈춰서 한번 보세요. 매주 3곳 이상의 구직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 서티파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포지션 구인 광고를 낸 내용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난감하죠.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이력서 업데이트 하는 데가 있으면요, 그걸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이력서 업데이트 하는 것도 구직이에요. 포지션이 없는데 어디에 뭐 이력서 낼 데도 없는데 아무 데나 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들이 구인 광고를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레주메라고 써 있는 칼럼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구직이라고 썼는데 이걸 이름을 레주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른 포털은 그게 구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레주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포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력서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직장 구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 보면 등록 날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름, 아이디 이름은 그냥 그 EDD에 쓰는 아이디 이름을 그대로 쓰세요. 그렇게 하고 밑에 이력서 작성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력서 업로드 시키는 데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력상 샘플들 보듯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틀만 적으시면 돼요. 가령 ABC 클로딩 스토어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걸 ABC라는 회사 이름을 빼도 돼요. 그냥 클로딩 스토어 몇 년 매니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 샘플을 보시면은 칼리지 카운셀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의 경력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도 전화번호 오픈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사이트를 보고 누군가 여러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은 고용주가 직접 이메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지션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라디오 코리아, 중앙일보, 코리아 타임즈, 교차로 이런 데 있고요. 또 한인 무슨 또 포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데에 또 업로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권이 되시는 분들은 인디드라든지 기타 여러 영어권의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 업로드 하시고 거기 캡처 하셔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매주 업로드 되는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을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 3군데 이상 이렇게 업로드 하셔도 이것도 하나의 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너무 지금 막 내가 고용주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쉽죠? 시스템이 더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할 거고요. 미리 문제가 있을 거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앞서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채널 계속 구독만 하시면서 댓글 꼭 읽어봐 주세요. 댓글에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답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같이 공유하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Q&A로 묶다 보니까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